안녕하세요.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 지혜와 노후입니다. 다들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혹은 오후에 출출할 때 속 든든하게 채우려고 두유 한 잔씩 즐겨 드시지요? 콩으로 만들었으니 당연히 몸에 좋을 거라고 우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마시는 그 두유가 특정 상황에서는 우리 몸의 뼈를 서서히 녹이고 신장의 돌을 만들며 심지어 우리가 먹는 약의 효과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두유, 이것은 무조건 먹으면 좋은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태껏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두유 때문에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구독자님들의 남은 인생을 바꿀 중요한 건강 정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롭게만 보이던 두유가 왜 위험할 수 있다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지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두유가 왜 우리 시니어들에게 보석 같은 식품인지 그 효능부터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그냥 콩이니까 좋다가 아니라 어떤 성분이 우리 몸 어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똑똑하게 알고 먹어야 효과도 2배가 됩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갱년기 증상 완화와 뼈 건강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폐경기를 지나면서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온몸이 쑤시는 듯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두유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부족해진 에스트로겐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 들어가면 마치 진짜 에스트로겐인 것처럼 작용해서 이런 불편한 증상들을 부드럽게 완화해주는 거죠. 세계적인 의료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콩류를 섭취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갱년기 안면홍조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를 만드는 세포보다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더 활발해지면서 뼈의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잖아요. 넘어지기만 해도 대퇴부 골절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정말 무서운 병이죠. 이소플라본은 뼈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칼슘이 뼈에 잘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두유 자체에도 칼슘이 있지만 요즘에는 칼슘과 비타민 D를 강화한 두유 제품들이 많으니 꼭 성분표를 확인하고 고르시는 게 현명합니다. 두 번째 효능은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기름때가 끼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걱정이잖아요. 이게 심해지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유에 풍부한 리놀렌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벽에 달라붙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씻어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보건대학원 하버드 T.H. 첸 스쿨 오브 퍼블릭 헬스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식물성 단백질, 특히 콩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두유 한 잔이 우리 혈관을 위한 최고의 청소부가 될 수 있는 셈이죠. 세 번째는 우리 시니어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예전 같지 않게 다리에 힘이 없고 병뚜껑 따기도 힘들어지고 자꾸 넘어지려고 한다면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두유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소화도 잘 되고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으니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인 단백질 공급원이죠. 꾸준히 두유를 마시면서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줄어드는 근육을 꽉 붙잡아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기억력을 지켜주는 뇌 건강 지킴이라는 점입니다. 두유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레시틴은 우리 뇌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뇌세포가 건강해야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 위험도 낮아지겠죠. 레시틴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기도 해서 뇌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잔즈 하프킨즈 유너버서티의 연구진들은 콩류에 포함된 레시틴과 이소플라본이 뇌의 노화를 늦추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커피 대신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혈당 관리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아 걱정이신 분들에게 두유는 정말 좋은 간식이에요. 두유는 혈당 지수 GI가 낮아서 마신 뒤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또 풍부한 식이섬유가 당이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죠. 시중에 파는 달콤한 주스나 음료수 대신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담백한 두유를 선택하는 습관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효능들을 들으니 역시 두유는 만병통치약이구나 싶으시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두유도 누구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최악의 궁합 5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피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해서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인데요. 안타깝게도 두유와는 상극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옥살산이 두유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 수산칼슘이라는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쉽게 말해 뼈로 가야 할 좋은 칼슘이 시금치 때문에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뼈 튼튼해지라고 마신 두유가 아무 소용 없어지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이 수산칼슘 덩어리가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장에 쌓이면 뾰족뾰족한 돌멩이, 즉 신장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시금치나물에 두유 한 잔 생각만 해도 건강한 식단 같지만 실제로는 뼈를 약하게 하고 신장에 돌을 만드는 최악의 조합인 겁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계란, 특히 덜 익힌 계란입니다. 아침에 두유 한 잔과 삶은 계란 하나, 정말 든든한 아침 식사로 많이들 드시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날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계란 흰자에 있는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방해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시는 두유는 대부분 콩을 가열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성분이 대부분 파괴되긴 합니다. 하지만 간혹 집에서 직접 콩을 갈아 드시거나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두유를 드실 경우에는 계란의 좋은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두유와 계란은 시간을 조금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흑설탕입니다. 두유가 좀 밍밍하다고 흑설탕을 타서 드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백설탕보다 흑설탕이 건강에 좋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인데요. 흑설탕 속의 과당이 두유의 필수 아미노산인 리신과 결합하면 우리 몸이 소화 흡수할 수 없는 이상한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즉, 두유의 가장 큰 장점인 양질의 단백질을 그냥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두유의 단맛을 원하신다면 흑설탕 대신 올리고당이나 꿀을 아주 약간만 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복용하는 약과의 궁합입니다. 이건 정말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신지로이드 같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은 두유를 같은 시간에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유 성분이 약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서 약효를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반드시 약 복용 후 최소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두유를 드셔야 합니다. 또한 혈전 예방을 위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유에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K가 들어있기 때문에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약과 두유가 괜찮은지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에게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최악의 습관은 공복에 차가운 두유를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빈속에 차가운 두유가 들어가면 위장에 부담을 줘서 배의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며 심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기도 전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유를 드시고 싶다면 차갑게 드시기보다는 따뜻하게 데워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빵이나 오트밀 같은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위장에도 좋고 영양 흡수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궁합들을 알아보니 덜컥 겁이 나시죠?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두유의 효능을 200%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궁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두유가 그야말로 황금보약이 됩니다. 첫 번째 최고의 파트너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예방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리코펜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라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이때 두유에 들어있는 건강한 식물성 지방이 리코펜의 흡수를 극대화해줍니다. 토마토를 살짝 익혀서 두유와 함께 갈아 마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율도 최고인 환상의 주스가 탄생합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설포라판이 두유의 이소플라본과 만나면 각자 따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두유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의 방어력을 키우는 최고의 항암 스프가 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 특히 아몬드나 호두입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두유에 있는 좋은 지방 성분들이 산패되는 것을 막아주고 오메가-3는 두유의 혈관 청소 효과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두유에 아몬드 한 줌을 넣고 갈아 마시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는 최고의 영양 간식이 됩니다. 네 번째는 귀리, 바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유가 가진 혈관 건강 및 혈당 조절 효능과 정확히 일치하죠. 따뜻하게 데운 두유에 오트밀을 말아서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하는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의 노란색을 내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어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이기 때문에 두유의 지방과 만났을 때 흡수율이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찐 단호박을 으깨서 따뜻한 두유와 섞어 드시면 부드럽고 달콤한 단호박 라떼가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눈을 위한 최고의 영양제인 셈이죠. 여섯 번째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어떤 분들은 콩을 많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시는데요. 콩 속의 사포닌 성분이 요오드 배출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이나 다시마를 함께 섭취하면 부족해진 요오드를 완벽하게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두유로 콩국수를 만들어 드실 때 미역이나 다시마를 고명으로 살짝 올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두유와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을 함께 먹으면 뼈 건강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유를 넣고 버섯 크림 스프를 끓여 드시면 맛도 영양도 일품입니다. 8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좋습니다. 두유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 마시면 맛도 부드럽고 달콤해질 뿐만 아니라 두유의 혈관 건강 효능에 바나나의 혈압 조절 기능까지 더해져 심혈관 건강에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유를 고르실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당류가 첨가되지 않은 무첨가 두유나 플레인 두유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칼슘과 비타민 D가 강화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뼈 건강에 더욱 유리합니다. 두유를 요리에 활용하실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유를 넣고 팔팔 끓이면 단백질이 몽글몽글하게 뭉쳐 식감도 나빠지고 영양소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찌개나 스프에 넣으실 때는 불을 끄기 직전에 넣어서 살짝 데우는 정도로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두유를 확인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포장 용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컵에 따랐을 때 덩어리가 지거나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상한 것이니 절대 드시지 마세요. 개봉한 두유는 가급적 23일 내에 모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두유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유는 분명 우리 시니어들의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보석 같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유는 우리의 뼈와 혈관, 뇌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지만 시금치나 흑설탕, 특정 약물과는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토마토, 브로콜리, 견과류, 오트밀 같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이렇게 지혜롭게 내 몸을 알고 먹는 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하루가 오늘 배운 지혜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지혜와 노후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